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성준입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릴 내용을 좀 전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근린상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현재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서초구에 나와 있는 상가라고 하니까 아유 비싸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영상 끄려고 하시죠?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끄지 마세요. 현재 진행되는 경매 시작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최저가는 3,200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의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강남 3구는 전 세계에서 임대료가 가장 비싼 지역 탑 10에 들어가 있는 곳이죠. 하지만 현재 최저가는 납득을 하기 어려운 감정 가격입니다. 자, 그럼 바로 경매 물건을 제가 직접 대장 옥션을 같이 보면서 매력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해당 물건은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해 있고요. 지하 1층에 경매 물건이 진행 중입니다. 근린상가고요. 현재 대지권은 0.79평, 그리고 전용 면적은 5.71평에 있는 그런 경매 물건입니다. 경매 구분은 강제 경매입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서 나온 경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죠. 소유자는 안땡모씨, 채무자도 안땡모씨로 나와 있습니다. 자, 감정가는 4,100만원부터 출발해서 현재 최저가 3,280만원까지 떨어진, 서울 중심지는 20%씩 떨어집니다. 20%씩 떨어지고요. 수도권이나 지방 쪽은 한번 유찰일 때마다 30%씩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20% 저감된 상태 3,280만원부터 진행하는 경매 물건입니다. 보증금은 328만원 수표 한 장 출력하셔서 가져가시면 돼요. 자, 청구 금액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취하될 여지는 안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한번 볼까요? 자, 요렇게 돼 있어요. 딱 봐도 오피스 사무실 밀집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고은 세무서 이렇게 써져 있어. 세무사 이렇게 써져 있죠. 이 물건지 주변으로 서초구청 및 서울중앙법원 등이 소재에 있기 때문에 세무사 및 변호사 사무실이 다소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 호실도 한번 다 찾아볼게요. 현재는 공실로 보여집니다. 이게 우리 물건이거든요. 지층 생각하면 관리도 안 되고 굉장히 지저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해당 물건의 지층 물건인데도 이렇게 외관 상태가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무슨 임대차 구성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죠? 토탈 뭐라고 써져 있는데, 컴퓨터 뭐라고 써져 보니까 컴퓨터를 뭐 수리해주고 뭐 고쳐주고 뭐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옆에 OCD. 그러니까 임대 구성이 어느 정도는 세팅이 되어 있다 라고 보여지긴 하네요. 자, 현재는 뭐 이렇게 이미지로 보면 공실이에요. 공실. 현재는 공실이고 기존에는 꽃배달 서비스가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동인구를 타개로 하는 꽃배달 서비스가 아닌 뭐 화환, 꽃배달 뭐 이런 업종들은 굳이 유동인구 타겟이 아니니까 지층이나 상부층으로 올라가도 되겠죠? 왜? 유동인구 타겟이 아니니까 임대료가 좀 저렴한 곳에 위치해 있으면서 배송과 배달 서비스를 대행해도 되니까 하단에 있는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자, 요런 물건이에요. 이미지들 한번 쭉 보면 요렇게 대로변에 맞닿아 있고요. 이렇게 오피스 사무실이 밀집된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저렴한 거야? 권리상 문제가 있나?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집합 건물이니까 등기부 현황에서 보시면 2020년도 4월 28일 날 설정된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적용됩니다. 가장 빠른 권리니까 해당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로 이하의 모든 권리는 소멸하게 됩니다. 즉, 인수사항이 없는 깨끗한 물건이죠. 자, 부동산의 권리 분석 끝냈으니 부동산에 살고 있는 임차인 권리 분석도 해볼게요. 자, 임차인 현황 보니까 모씨가 있네요. 모씨가, 그죠? 꽃가게, 아까 꽃가게 있었다고 하니까 꽃가게를 했는데, 자, 사업자 등록일 기준이 없어요. 그죠? 사업자 등록일 기준이 없습니다. 즉, 낙찰자가 뭐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되면 물어주는 임차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권리상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경매 물건이에요. 여기서 하나 더 체크한다면 법원에서 제공되는 품질보증서, 뭐죠? 매각 물건 명세서가 있습니다. 공매는 제3명세서라고 해요. 입찰 7일 전에 나옵니다.
우리 대장 옥션에는 매각 물건 명세서, 물건 명세서도 다 첨부돼 있으니까 요것도 체크하면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 낙찰자가 해당 부동산으로부터 인수되는 항목을 써놨어요. 여기 있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이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 즉 낙찰자 너가 인수하는 것을 여기다 써줄게. 자, 공란으로 되어 있죠? 낙찰되고 해당 물건에 인수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권리상 이상 여부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인프라가 너무 떨어져서 그런가? 주변 입지가 안 좋은가? 주변의 입지도 간단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왼쪽으로는 남부 터미널역 3호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로 좀 올라가다 보면 여기 강남역이 있죠. 신분당선 강남역과 2호선 강남역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바로 밑으로는 양재역이 최대한 근접된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반경 한 400m 안에 양재역으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 고속도로는 서초 IC 톨게이트가 있어서 즉시적으로 진입에 대한 문제성은 만들진 않고 있죠. 직주 근접에 있어 편의성을 보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여기 바로 밑으로 보시면 서초구청이 있고요. 위로 올라가다 보면 여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존재하고 있고 그 외에 대법원까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변호사 사무실이나 세무사 사무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자, 직주 근접이랑 뭐 각종 일자리 창출이랑 서초구라는 토지의 희소성이 있는 가치까지 더 이상 인프라는 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경매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땅의 신분까지도 확인해야겠죠. 지적 편집도를 누르면 땅의 신분이 나옵니다. 색상이 뭐죠? 분홍색이죠. 땅의 용도가 가장 뛰어난, 토지의 신분이 가장 뛰어난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변의 임대료는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은 1층 상가 임대료랑 동일하게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부층 상가는 대략 상관없이 다양한 물건들을 같이 보셔도 돼요. 같이 보셔도 되고, 지층 또한 지층 물건이랑 대조하는 게 좋긴 한데 지층이 없다면 상부층 상가 임대료랑 조사를 하신 다음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층 상가 잘 안 보이니까 6층 상가 한번 볼게요. 자, 6층 상가가 지금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300만 원에 지금 나와 있는 현재 일반 매물이 있습니다. 평수는 약 41평, 전용 면적 41평을 보유하고 있죠. 그러면 임대료 300만 원 나누기 41평 을 해보죠. 그러면 평당 7만 3천 원 정도, 7만 3천 원 정도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5층짜리 보면 임대료가 850만 원 나누기 60평이죠. 60평은 14만 원, 7에서 14만 원 사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에서 14만 원 사이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우리 상가는 지층이니까 좀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6만 원만 평당 가정을 한다면 지금 5.71평 약 6평인데 그냥 5평 기준하고요. 한 30만 원, 5, 6에 30, 한 30만 원은 그래도 받지 않을까 라는 가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30만 원씩 곱하기 12개월을 하면은 1년에 360만 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최저가가 지금 3,2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 3,500만 원에 낙찰됐다 라고 하면 나누기 하면 곱하기 100. 자, 수익률론 10%가 나오는 그런 사무실 상가 물건입니다. 10% 서초구에서. 서초구는 마용성, 강남 3구 이런 데는 수익률 2%만 돼도 거래가 돼요. 근데 10%에 있는 상가 굉장히 매력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초구 상가는 2%만 돼도 거래가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만 원씩 12개월 하면은 360만 원이죠. 나누기 0.03, 3%만 잡아볼게요. 3%에 거래한다고 하면 1억 2천에 팔리는 거야. 이 상가가. 이 지금 지층 상가가
1억 2천에 팔려. 근데 360만 원이었죠. 360 0.3%는 아니더라도 지층이니까 그게 최소한 5%는 돼야 팔리지 않을까?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 보수적으로 생각하자. 5%. 못해도 7,200에는 팔 수 있어. 7,200에 5%대 수익률에 5%면 던진다고 해도, 그럼 지금 우리 얼마죠? 최저가 3,280만 원. 약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가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죠. 지금 시청자분들이 소사무실이 내가 좀 필요하다. 요즘에는 소사무실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명함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함값. 내가 명함을 누구랑 비즈니스 하려고 냈는데 명함 주소지에 서초구라고 써져 있으면 신뢰도가 어느 정도 상승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랑 얘기하면서 조금 더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드밴티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임대 수익이 아니더라도 나만의 사무실로 활용하면서, 저게 지금 6평이니까 전용 6평이거든요. 저런 정도면 2-3명 정도는 앉을 수 있어요. 2-3명 정도는 앉을 수 있습니다. 나랑 내 친구랑, 나랑 내 와이프랑, 나랑 가족들이랑 1-2명이 앉아서 여기서 모여서 투자 회의도 하고 물건도 브리핑 같이 하면서 여러저래 물건들도 보러 다니고 하기에는 정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가 경매 물건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임대 수익보다는 내가 쓸 때 더욱더 빚을 많이 바란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안 쓰더라도 임대를 줘도 저 정도 이상의 수익은 충분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대출 받으면 내 종잣돈 1,000만 원도 안 들어가요. 1,000만 원도 안 들어갑니다. 얼마나 매력 있어. 서울 서초구에 내 명함함에 주소지를 쓸 수 있다는 게. 그쵸? 그리고 임대 주면 수익률 10%가 나오는데 이런 거를 안 사는 게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매력은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그냥 이런 케이스만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밀도 있게 조사는 하셔야 됩니다. 자, 3가지만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요거 꼭 체크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상가 경매물건 임장조사를 통해 확신을 만들어야 됩니다. 임장조사가 필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최소 3가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해당 물건이 내가 입찰하려는 가격으로 금매를 찾을 수가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해당 물건지의 반경에 위치한 중개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매수자 입장에서 금매물이 있는지, 혹은 시세가가 손품을 판 내 가격이랑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층이니까 내가 스튜디오 창업을 하려고 한다, 혹은 소호 사무실이 필요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하에 있는 한 10평 정도 사무실을 좀 찾아보려고 하니까 금매물 나와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중개사분이 여기 위치에 있는 소호 사무실 지하라고 해도 최소 1억은 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다시 한번 정중하게 중개사분에게 부탁하세요. 사장님, 그래도 한 5천만 원 정도면 좀 구할 수 없나요? 제가 가진 시드머니가 5천만 원밖에 없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문의하세요. 그럼 중개사분이 말씀을 주시죠? 그런 건 오피스텔도 못 사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나가라고 합니다. 나가세요. 그냥 나가세요. 그런 거 없어요. 이러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듣고 싶은 내용을 전부 들었잖아요. 5천만 원으로 절대 저기서 상가 못 사니까 현 최저가에 입찰하고 안전마진 확보한 상태에서 무조건 이기는 투자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입찰하는 가격으로 금매를 살 수 있는지를 필수적으로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2번째는 미납관리비를 내가 부담해야 되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필수적으로 물건지 관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미납관리 부분을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을 나눠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물건에 치명적인 하자가 있는지도 체크해 보셔야 돼요. 누수가 있는지, 그 외 밑에 배관이 터져가고 물바다가 돼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입찰가에 반영해서 수지 분석을 다시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별도의 관리 규약이나 입점 제한이 될 수 있는 업종들이 있는지도 크로스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주변 상가 임차인들을 만나세요. 아까 전에 컴퓨터 막 수리하던 업체들이 있었죠. 컴퓨터 수리하는 업체 사장님에게 정중하게 말을 하세요. 예를 들어 현재 나온 경매 물건을 제가 낙찰받고 사무실로 활용하려고 한다. 이웃 주민이 되려고 한다. 혹시 해당 경매 물건의 하자나 경매 물건의 히스토리를 알고 있는지 체크해 보고 싶다. 이렇게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 뜻하지 않는 고급 정보들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필수적으로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해당 건물 로비층을 보면 업체들의 상호명이 전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호별 배치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업체명이 막 쓰여져 있지 않고 공란이 다소 존재한다면 일정 부분 해당 건물의 공시를 예측할 수 있으니까 이 점도 꼭 참고하셔서 물건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가 경매 물건의 주요 체크사항 3가지를 전달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급매물의 가격을 확인해라. 두 번째는 미납관리비를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을 나눠서 필수적으로 체크해라. 마지막 세 번째는 주변 상가 임차인들과 대면을 통해 만족도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위 내용 참고하셔서 무조건 이기는 상가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번외적으로 하나 말씀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번외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건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가 달성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그것을 실행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반복하는 작은 노력들이 수정 보완되며 결국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되죠.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성공은 매일 반복적인 노력들의 합이라는 사실을요. 우리 대장TV 시청자 모든 분들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제가 지속적으로 서포트하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다가 대장TV 치면 대장TV 카페가 바로 나옵니다. 여기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연락처가 이렇게 써 있어요. 온 오프라인 교육 문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 문의는 이쪽에다 전화 주시면 되고요. 온라인 강의는 여기다 전화 주셔도 돼. 전화하셔서 제가 온라인 강의 들을지 오프라인 강의 들을지 너무 고민돼요. 장단점이 어떻게 돼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전체적으로 편하게 답변 받을 수 있으니까요. 대장TV 카페에서 같이 소통하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